22대 총선 가장 치열했던 지역구 당선인 중 한 명입니다. 드디어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되신 거를. 예. 예. 굉장히 이제 저도 긴 기간이었습니다. 예. 감회가 어떻습니까? 일이 이제 많아진다는 걸 예.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구를 책임지고 그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그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조금 저도 실감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예. 여러 보수 신문에서는 차기를 생각하는 어떤 어조의 글들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보수의 이념과 그리고 철학에 맞게 정권을 운영해 오지도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의 위기라기보단 윤석열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자초한 거고요. 정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빴다 이전에 그냥 정치를 이상하게 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그때는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네가 얼마나 모질게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자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 명도 못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비대위원장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하지 않나. 김기현 대표 쫓아내지 않나. 나경원 대표 본인이 그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시킨 다음에 저출산 대책 내니까 자르지 않나.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다들 손 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의 운영도 중요한데 대통령 본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걱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낮은 지지율과 여러 가지 어떤 실패에 시달리다 보니까 차기 보수 진영의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레임덕이 오면은 차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정권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제가 당대표로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한 것인데 뭐 박성민 평론가가 보통 하는 얘기긴 하지만 자기가 앉아있는 자기의 의자 자리를 잘라버리는 황당한 일들을 벌이는 거 보고 저는 제가 차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지만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차기까지는. 저는 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은 그게 뭐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딛고 제가 그거의 반사이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의 말 좀 들어가지고 사람들 말 좀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가 문제고 그렇고 이런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선거 기간 내내 저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하게 기치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마찬가지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만큼 윤석열 정부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뭐 내부 총질이라고 절 욕했던가요? 그런데 외부 총질이 더 화끈할 겁니다. 그런데 뭐 내부 총질 하지 말래 가지고 외부 총질하는 거니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아픈 비판을 할 거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비판을 할 때 대안 없는 비판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총리 인선이나 이런 거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홍준표 총리 어떠냐 사실 최적의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사실 각자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간 포퓰리즘적인 공약들은 철회를 좀 해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온 동네 가가지고 GTX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GTX G까지 얘기 나오던데 GTX A가 최근 개통된 동네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굳이 지적하자면은 이거 그렇게 무리술도 접근할 건 아니다. 뭐 GTX DEFG 지역에 있는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과 같이 두서없이 내는 공약으로는 노선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도 25만 원 그 지원금 뭐 취지는 좋은 거 알겠습니다만은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13조 정도 풀리게 되면요 인플레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다들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얘기 나온 길에 지금 물가랑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지금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지금 어쨌든 인플레 폭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7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또 오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든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이런 걸 억제해 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은 사실 지금 물가 인상, 가스비도 10% 더 오를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사실 큰 틀에서 이런 농산물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물가 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네 글자 들어보면은 그래 식량 안보 지켜야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식량 안보라는 네 글자 때문에 우리가 농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주곡 작물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량 이상으로 생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농업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 농산물 물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인상시키는 요인 되고 있거든요. 예. 솔직히 표 떨어질 각오하고라도 누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 주장을 하실 겁니까? 국회 들어가면? 저는 우선 제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야를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름이 개혁신당인 이유는요. 조금은 욕먹더라도 개혁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죠, 누군가는. 예. 상임위는 어딜 가장 보내주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교육위나 아니면 국토위를 가서 동탄 지역의 지역 현안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고요. 교육위는 뭡니까? 가장 가서. 사실 동탄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 도시가 계획 규모보다도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학교 신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동탄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동탄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이미 실무적으로 상당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약을 했었는데 용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피치를 못 내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몇 프로 이행할 자신 있어요? 임기 중에? 이런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약의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잘한 거 많이 내면 됩니다. 근데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 동탄의 교육과 교통에서 굵직굵직한 것들 많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하고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 사진들이 남아 있죠. 근데 대선 끝나니까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제 바로 쫓아내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안 변할 것이다 이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다급해지면은 말을 듣는 척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한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대한민국엔 다행이다.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 그러면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심판당했으면은 위험을 인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서 보궐선거에 그렇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 행복 회로를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인요한 혁신위 사실 뭐 뭘 하려고 했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시간 좀 끌고 본인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위원장으로 비대위 출범시키고 정말 제가 항상 인용하는 표현이면 쇄신, 뼈를 깎는 쇄신해야 되는데 때리미는 쇄신하면서 버티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도 인선하는 거 보면은 저는 위기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누구도 윤석열 정부를 일하려 하지 않겠구나.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웬 말입니까?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할 때 무슨 말 했습니까? 당신 100%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당심이고 민심이고 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심의 심판을 받아놓고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지워도 그때부터 당신 100% 전당대회로 김기현 대표 뽑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보면 다 연판장 돌리고 난리치면서 이제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안철수 의원도 왔다 가셨지만은 안철수 의원 출마시켜놓고는 어떻게든 출마 안 되게 하려고 정무수석이 무슨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 이제 과거 일이 돼버렸지만은 그거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당신 100% 때부터 아닙니까? 근데 이 대표, 그 이 의원님은 홍준표 대구지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평가하는 편 아닙니까? 우선 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총리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본인도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어떤 대통령을 굉장히 어떤 보호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적으로. 그분의 판단력을 존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조언을 듣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냐? 왜 여운을 남기느냐?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대표랑 비대위원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요. 당대표가 난이도가 한 3배는 됩니다. 왜냐? 비대위원장은 그냥 독재관이에요. 로마 시대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재관은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비대위원회 내에서 잡으면 안 나옵니다. 저는 생각해보세요. 저는 당대표가 됐지만은 최고위원들은 또 당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제가 뭐 김재원, 조수진, 뭐 배현진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지 못한 다음에 당대표 한다?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어려운 자리가 당대표예요. 그럼 정치적 어떤 재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한다 한들 성적이 나올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내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뭐 지지율표나 아니면 보궐선거 성적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내리막 가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뭘 해가지고 지지율 올릴 수 있겠느냐. 솔직히 그냥 그거는 당대표를 한다 한들 독이 드는 성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당대표를 안 한다면 향후에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보궐선거 나와가지고 수도권에서 한 자리 이길 정도의 그런 어떤 개인적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하고 그 지역구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다? 굉장한 난이도죠. 그 난이도를 해결하기엔 아직 정치력으로 보여준 게 없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같은데.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은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방송 나와 떠들 게 아니라 솔직히 한동훈 위원장이랑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얘기도 가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는 저는 그분들에게 틀린 조언 절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다들 의심하죠. 뭘 의심합니까? 이 의원이 말씀을 하시면. 저 인간이 내가 잘 되게 하려고 조언하는 걸까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라 조언하는 걸까.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선거 전에는 긁지 않은 복권 정도다라고 항상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좋은 자질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긁었습니까? 선거 지휘는 경우 빵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는. 긁어서 그럼 답 나온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선거 지휘는 역할이 아니다. 다른 건 아직 의문의 여진이 있다. 개인적인 매력도는 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거 하나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치인은 요즘과 같은 미디어 선거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필설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솔직히 저는 뭐 뉴스아이킥에서도 엄청 초대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출연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미디어 친화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게 약간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재충전하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자, 총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홍준표죠. 아니 근데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로. 본인도 안 한다고 했고 또 그럼 자리 비워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삼고초를 해야죠. 홍준표 말고는 어떤 카드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가능한. 다른 거 고민할 것도 홍준표입니다. 아 그래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호의적이셨나요? 평가가 아니면 요 최근 들어서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이런 누군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거 조언할 때 제가 홍준표 대표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뭐 이렇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 대표님은 또 이러다가 또 저한테도 싫은 소리 한 번씩 하시고 저도 홍 대표한테 싫은 소리 하고 그런 관계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대통령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검사 시절부터 사실 검사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상당한 호감이 있는 존재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분 나쁜 소리도 때때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당에는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차기 주자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그릇으로 해서 평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잘하시면 당연히 차기 대권주자군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글쎄요, 저는 지금 일단 고사하신 거는 네.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시는 거군요. 더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라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 분명히 살아있는 카드다. 총리로서. 그렇죠. 예. 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정치적 실패를 계속 더 반복해서 탈당을 하게 되고 이 당이 무주공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그 당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의원의 어떤 정체성에 부합되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1. 윤석열 대통령이 상상 이상으로 이상한 정치를 했다. 예. 그거는 뭐 예측 불가 영역이니까 그렇다 쳐도 2. 상상 이상으로 의원들이 나약했다.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합칠 가능성은 제로라고 1, 2가 동시에 해결되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 1, 2가 동시에 해결되는 상황은 나오기 어려우면 합칠 일은 없다. 이렇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차기 갖고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엇을 도모하려면 세력이 필요한 것인데 저쪽 여차히 보수의 어떤 거대 세력을 점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력을 어떻게 형성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용기 있는 분들이 조금씩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최상병 특검의 거부권을 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또다시 의원들이 나약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당으로서의 생명력이 굉장히 약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 됐어요. 예. 제가 포괄적 특검은 반대하고요. 예. 도이치 특검 찬성.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명품백은 이건 뭐 영상까지 찍혔는데 수사할 일이 뭐가 있냐. 여기까지 들어야 재발 방지.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